저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인생이 쉬웠습니다. 그런데 왜 트로트 가수가 됐냐고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사실 저도 가끔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뉴욕에서 태어나 클래식 음악을 공부한 제가 나훈아 선생님의 테스형을 부르는 사람이 됐을까 하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로렌스 조. 한국 이름은 조민우예요. 부모님이 미국에 오기 전 한국에서 그렇게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한국말도 서툴러요. 어릴 적부터 영어로 대화했고 문화도 완전히 미국식으로 익숙해졌죠. 집은 뉴욕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에 있습니다. 부촌 중에 부촌이라고 불리는 동네죠. 어릴 적 친구들 집들이 전부 그런 식이었어요. 펜트하우스에 비서가 있는 집들이요. 저희 가족을 소개하자면 아버지는 국제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어머니는 대형 병원의 심장 전문의입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은 항상 바쁘셨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가정부와 보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죠. 우리 집은 늘 규칙적이었고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갔습니다. 일요일엔 반드시 교회에 가고 월요일엔 피아노 레슨을 받고 수요일엔 발레 공연이나 클래식 콘서트를 보러 갔어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피아노는 제 일상이었어요. 6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집에선 늘 쇼팽과 바흐의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음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곤 했죠. 로렌스, 음악은 사람을 고상하게 만들어줘. 피아노를 잘 치면 어디를 가든 인정받을 수 있어. 그 말을 저는 철석같이 믿었어요. 제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니까요. 학원에서도 학교에서도 천재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부모님도 그런 저를 자랑스러워하셨고요. 저는 당연히 클래식 작곡가나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아무리 연습을 하고 아무리 무대에 서도 제 가슴이 뛰질 않았다는 것이에요. 피아노 콩쿠르에서 1등을 하고 박수를 받을 때도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했을 때도 뭔가 허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그때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게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죠. 어느 날 학교에 붙은 포스터를 봤습니다. 특별 강연이 열린다고 했어요. 한국대중음악과 문화 손민정 교수 초청 강의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별 기대는 없었어요. BTS 얘기나 하겠지.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 음악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시간이 남아 있었고 평소에 듣던 강의와는 다를 것 같아서 호기심에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강의실은 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 손민정 교수님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수님이라고 했는데 첫인상이 정말 독특했어요. 그녀는 무대에 서자마자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오늘은 클래식도 재즈도 아닌 전혀 다른 음악을 소개할 겁니다. 바로 트로트라는 음악입니다. 트로트, 강의실 안에 있던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처럼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처음 들어본 단어였거든요. 그런데 손 교수님은 나훈아 선생님의 테스형이라는 곡을 틀기 시작했어요.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처음엔 사람들이 웃었어요. 가사가 너무 직설적이었거든요. 테스형이 누구야? 왜 세상이 왜 이래? 학생들은 장난스레 수군거렸지만 저는 노래를 듣자마자 온몸의 전율이 일었습니다. 노래의 목소리가 너무 강렬했어요. 단순한 멜로디인데도 감정이 막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손 교수님은 노래가 끝난 후 설명을 이어갔죠. 트로트는 한국인의 삶을 담은 음악입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있는 장르예요. 한국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웃고 슬픔 속에서도 춤을 춥니다. 그게 바로 트로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음악은 사람을 고상하게 만든다는 그 말이요. 하지만 손 교수님의 설명은 달랐어요. 트로트는 고상함을 위한 음악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람을 위로하고 삶을 버티게 만드는 음악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도 저는 자꾸 그 노래가 떠올랐어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와 유튜브에 나훈아라는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수십 개의 영상이 떴습니다. 콘서트 영상, 예능 출연 영상, 인터뷰 영상까지. 그 중에서도 나훈아 선생님의 2003년 공연 영상을 보고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60세가 넘은 나이에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이 엄청난 에너지로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어요. 그는 마치 인생을 걸고 노래하는 것 같았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음악 아닐까? 사람을 움직이고 위로하는 음악, 내가 찾던 게 이거 아닌가?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트로트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제가 갑자기 한국 노래를 듣는 걸 보고 의아해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트로트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죠. 나도 이런 음악을 할 수 있을까? 그날 이후 내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루 종일 귀에 꽂고 있는 건 더 이상 바흐나 쇼팽이 아니었어요. 이제 내 플레이리스트엔 나훈아, 이미자, 남진, 주현미 같은 트로트 가수들의 노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연습하던 피아노 앞에서도 자꾸 트로트 선율이 맴돌았고 머릿속엔 꺾기 창법을 따라하는 내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미국 뉴욕의 명문 음악대학에서 클래식 작곡을 공부하던 내가 왜 갑자기 트로트라는 한국 대중음악에 이렇게 빠져버린 걸까?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분명한 한 가지는 있었어요. 이 음악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나는 트로트의 매력을 더 알고 싶었고 그럴수록 손민정 교수님이 떠올랐습니다.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내 만났던 날 이후 우리는 종종 만나 트로트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어요. 교수님은 늘 따뜻한 미소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내가 가진 고민에 대해 깊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교수님, 트로트가 왜 한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특별한가요? 저는 한국에서 자란 적이 없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아요. 교수님은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트로트는 단순한 대중음악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삶의 굴곡을 함께 이겨내온 음악이죠. 힘들 때 듣고, 슬플 때 부르고, 기쁠 때 함께 춤추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트로트 가사를 보면 사랑, 이별, 그리움 같은 감정이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나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문득 한국에서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여름방학에 부모님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던 기억이었어요. 전라도 시골 마을에 살던 할머니 댁에 갔을 때 동네 어르신들이 마당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시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이고, 김서방 거기 나오나 노래 좀 틀어봐. 에이, 그건 너무 슬프고 신나는 걸로 틀어. 할머니와 동네 어르신들이 손을 흔들며 트로트 노래에 맞춰 춤을 추던 모습.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신나 보였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어요. 그 노래들이 단순히 멜로디가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그건 그들이 살아온 인생의 굴곡을 담은 음악이었기 때문이었죠. 내 할머니와 동네 어르신들이 왜 그토록 트로트를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로렌스, 트로트에 이렇게 빠져 있는데 클래식 작곡을 전공하는 너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될까? 나는 그 질문에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음악이 저한테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트로트를 들으면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런 음악을 하고 싶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음악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클래식이든 트로트든 장르를 가리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음악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겠죠.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뉴욕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살아온 내 인생, 클래식 피아니스트로 성공하는 것이 부모님의 기대였고, 나 역시 그것이 내 길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내 가슴을 뛰게 한 음악은 바로 트로트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에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 길을 가야겠다. 나는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어떻게 말해야 할까? 이건 단순한 진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집안에서 트로트 가수라는 말이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나는 클래식 음악으로 인정받고 명문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상류층 사회에서 성공해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트로트의 길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음악이 나를 움직였고 내 인생을 바꿔놓았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한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트로트의 본고장, 대한민국에서 나만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또 다른 변화들을 마주하기 위해서요. 한국행을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클래식 작곡을 전공하는 아들이, 그것도 뉴욕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아들이 갑자기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부모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황당하게 들릴까요? 그런데 나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가려는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주말 저녁 부모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한국에 좀 다녀오려고요.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셨고, 어머니는 잠시 포크를 멈추셨습니다. 한국, 왜 갑자기?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최근에 한국 음악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음악이 저한테 굉장히 큰 영감을 줬어요. 그래서 그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으셨습니다. 한국 음악이라니. 설마 클래식은 아니겠지. 혹시 케이팝?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케이팝이 아니라 트로트요.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눈썹을 찌푸리셨고,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셨어요. 트로트. 그게 뭐지? 나는 긴장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대중음악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장르인데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음악이죠. 최근에 한국에서 다시 인기가 많아졌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며 말하셨어요. 로렌스, 너 클래식 음악을 공부하러 이 학교에 간 거 아니었니?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트로트라니, 그게 내 커리어에 무슨 도움이 되겠니? 어머니도 말을 보탰습니다. 내가 무슨 음악을 듣든 상관없지만 너무 갑작스럽잖아. 한국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거니? 나는 그 순간 내 진심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 저는 클래식 음악을 연주할 때보다 트로트를 들을 때 더 감동을 느꼈어요. 그 음악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움직일 수 있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그 음악을 더 배워보고 싶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로렌스, 우리는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가고 클래식 음악가로 성공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어. 그게 내가 가야 할 길이야. 트로트 같은 건 너와 맞지 않아. 그 말에 나는 조금 화가 나기도 했어요. 맞지 않다니요? 아빠, 음악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트로트를 통해 느꼈다고요. 그 음악이 제 가슴을 뛰게 했다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라면 그 길은 생각도 하지 마라. 결국 그날 대화는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내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셨고, 나는 혼자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이 길을 포기해야 할까? 다시 클래식 피아노로 돌아가야 할까? 부모님께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말로만 설득하려 하지 말고 내가 감동을 받았던 트로트 음악을 직접 들려드리자. 어느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나는 부모님을 거실로 모셨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감동받은 음악을 한번 들어보세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은 다소 의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나는 준비해둔 나훈아 선생님의 대한민국 어게인 공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아, 태수 형. 세상이 왜 이래? 아버지는 무표정하게 듣고 계셨지만 어머니는 중간에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참 묵직하네. 다음으로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를 틀었습니다. 끝없는 방황 속에 내가 그대 지켜줄게요. 어머니는 곡이 끝나자 작은 한숨을 내쉬며 물으셨습니다. 로렌스, 이 노래 가사가 참 좋구나.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니?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트로트예요. 슬프면서도 희망이 있는 노래.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이죠. 저도 그래서 이 길을 선택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으셨지만 그날 밤 내 방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로렌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 하지만 내가 들려준 노래를 듣고 나니 조금은 알 것 같구나. 참 묘하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이더라.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빠,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하지만 트로트를 듣고 나서야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음악이 뭔지 알게 됐어요. 아버지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진심이라면 우리도 더는 막지 않겠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선 자주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님과 함께를 흥얼거리시는 걸 보고 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이제 트로트 팬이 다 되셨네요.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았어. 이 노래들 사람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해주더라.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요. 나는 그 다음날 바로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공항 밖으로 나서며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뉴욕에서의 익숙한 환경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죠. 한국에서 나는 손민정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트로트 명창 선생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선생님은 경상도 출신의 70대 중반 어르신이셨고
트로트 창법과 발성을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트로트는 말이야. 가슴으로 부르는 음악이야. 발음이 어설프면 안 돼. 단어 하나하나에 감정을 담아야지. 처음에는 발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사랑이 뭐길래 나를 울려놓고 몇 번이나 부르다가 목소리가 갈라지고 틀린 발음 때문에 혼나기도 했죠. 로렌스, 한국말은 말이야 꺾어서 부를 때 더 맛이 나는 거야. 음을 그냥 뱉으면 안 돼. 꺾어서, 살짝 밀어서, 감정을 넣어야지. 몇 달 동안 연습을 반복하면서 나는 점점 트로트의 깊이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담아야 그 음악이 진짜가 된다는 걸 알게 되었죠. 몇 달 동안 명창 선생님께 트로트 창법을 배우면서 나는 한국어 발음과 꺾기 창법을 조금씩 익혀갔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점 그 음악이 내 안에 스며드는 게 느껴졌어요. 선생님은 늘 말씀하셨죠. 로렌스야, 트로트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다. 내 이야기를 담아서 불러야지. 사람들이 공감한다. 트로트는 살아온 세월이 배어 있어야 진짜 맛이 나는 법이야.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나는 선생님과 연습을 마친 후 혼자서도 틈날 때마다 노래를 불렀고 시간이 지날수록 무대에 서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지금 내가 이 음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길거리에서 직접 트로트를 불러보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기도 했고 내 노래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서울 홍대 거리, 젊은 사람들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곳이었죠. 다양한 거리 공연자들이 각자의 음악을 선보이고 있었지만 트로트를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기타를 메고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이크를 세우고 기타 줄을 튕기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나훈아 선생님의 고향역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눈 감으면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 처음엔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어요. 하지만 노래가 이어질수록 몇몇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이 부르는 한국어 트로트가 신기했던 거겠죠. 특히 한 무리의 관광객이 나를 주의 깊게 보더니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오, 대박 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노래가 절정에 이를 때쯤 사람들의 박수가 점점 커졌습니다. 곡이 끝났을 때는 큰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브라보! 와! 트로트 진짜 멋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살짝 숨을 고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트로트를 배우기 위해 한국에 왔어요. 이 노래는 한국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음악이에요. 그 말을 듣고 앞줄에 서 있던 한 중년 남성이 박수를 치며 말했다. 우리나라 노래를 외국 사람이 이렇게 잘 부르니 참 뿌듯하네요. 고향 생각나게 만드는 목소리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순간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어요. 공연이 끝난 뒤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잘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트로트를 참 좋아하시거든요. 외국 분이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더 감동적이네요. 나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트로트를 배우면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음악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종종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과 소통했습니다. 나를 둘러싼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고 누군가는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기도 했어요. 외국인인 내가 부르는 한국의 트로트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거죠. 길거리에서의 공연을 통해 나는 깨달았습니다. 트로트는 단순한 옛날 노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것이 국경을 넘어 모두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길거리 공연이 끝난 뒤 한참 동안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클래식 피아노를 치던 내가 지금은 서울 한복판에서 트로트를 부르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니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그날 이후 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트로트를 들려주고 싶어졌습니다.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의 반응은 항상 비슷했어요. 처음엔 외국인이 한국 노래를 부른다는 점에 놀라워했고 이내 노래에 담긴 감정에 공감하며 박수로 화답해 주었죠. 어느 날 손민정 교수님이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로렌스, 이번에 지역 축제가 열리는데 거기서 트로트를 불러보면 어때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기회가 될 거예요. 나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축제 당일 무대 뒤에서 기타를 튜닝하며 깊게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이 무대는 길거리와는 다르다. 하지만 사람들을 위로하겠다는 마음만은 똑같아.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고
무대에 올라 나훈아 선생님의 남자라 울지 못했다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워도 남자라 울지 못했다. 처음엔 조용히 듣던 관객들이 중반쯤 되자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고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공연 후 한 할머니가 다가오셔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세대 음악을 이렇게 멋지게 불러주셔서 감동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트로트를 통해 내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구나. 그날 이후 내 길은 분명해졌습니다. 트로트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담은 이야기이고 내가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나는 마음이 한층 가벼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을 통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단순히 트로트를 부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트로트를 알리고 새로운 트로트 곡을 만들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작업실을 마련하고 작곡 작업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트로트 멜로디에 현대적인 요소를 더해 새로운 트로트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뉴욕의 작은 카페에서 열린 오픈 마이크 행사에 참가해 나훈아 선생님의 고향역을 불렀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한 백인 남성이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 노래가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가사는 모르지만 감정이 전달되더군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노래는 한국의 트로트예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음악이죠. 그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음악이 필요해요. 이런 노래가 더 많이 알려지면 좋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트로트는 언어와 국경을 넘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이라는 사실을요. 지금도 나는 뉴욕에서 트로트를 알리고 새로운 곡을 만들기 위해 매일 피아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기타를 손에 들고 멜로디를 만들며 가끔은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과 축제 무대에서 받았던 박수 소리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다짐합니다. 이 길이 맞다. 트로트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자. 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트로트는 이제 나의 음악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언어가 되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